그 내면의 자신감, 내면의 자신감에서 나오는 분위기, 그 분위기를 있게 하는 능력,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정말 괜찮고 멋진 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믿고 골라하는 남자 5위부터 1위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5위, 돈을 빌리려고 하는 남자예요. 웬만하면 이전 영상과 겹치는 게 없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순위에 넣어봤습니다. 여자들이 보통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말하기가 불편해서 그나마 좀 편한 남자친구한테 돈을 빌리려고 한다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모, 친척, 친구, 선배, 후배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 다 돈을 빌리려고 해본 후에 그래도 모자르거나 부족하니까 여자친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보통 그런 경우죠. 경우가 어찌됐든 간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돈을 빌리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돈을 빌리든 결말은 항상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엮여버리는 순간부터는 진짜 지저분해져요. 이 관계 자체가. 나는 남자친구랑 결혼할 사이고 진지하게 만나고 있기 때문에 남자친구한테 돈을 빌려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는 분들이 이제 꼬이는 거예요. 그러는 분들이. 대한민국 이혼율이 42%예요.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라고 해도, 그리고 결혼까지 운 좋게 간다고 해도 결혼하고 나서 이혼할 확률이 42%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랑을 너무 맹신해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믿고 걸러야 하는 남자 4위, 결정장애가 있는 남자입니다. 결정장애가 있는 남자. 결정장애 있는 친구들은 군대를 갔다 오면은 거의 다 말끔하게 고쳐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군대라는 2년이 좀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대부분 헤어지죠. 여자분들이 남자친구 기다리다가 중도 포기하거나, 여자분들은 잘 기다렸는데 남자친구가 전역하고 나오더니 헤어지자고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변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군대를 갔다 온 결정장애가 없는 남자를 만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자분들의 경우 결정장애가 있으면 그냥 남자친구가 리드해주면 돼요. 이끌어주면 되고 데리고 다니면 되는데, 남자가 결정장애가 있으면 참 이게 애매해져 버리죠. 데이트 자체가 혼란스럽고 되게 피곤하고 괴로울 수가 있거든요. 언젠가는 고쳐지겠지,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하는 헛된 희망으로 시간을 그냥 보내시지 마시고 빨리 정리를 하신 후에 더 괜찮은 남자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믿고 걸러하는 남자 3위,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패션이 그 선을 넘는 친구들 있죠. 여자분들마다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치라는 게 있을 거예요. 뭐 성형이 됐든 화장이 됐든 문신이 됐든 그 기준치가 있을 텐데 그 기준치가 넘어버리는 친구도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확실하게 독이 됩니다. 독. 자연에서도 지나치게 화려한 색을 띠고 있는 곤충이나 동물들은 어때요? 하나같이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평범하지 않다, 특이한 존재라는 거를 스스로 이렇게 드러내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남자들끼리도 좀 약간 꺼려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몸에 아예 문신이 하나도 없는 여배우한테 어떤 인터뷰하는 기자가 물어봤대요. 당신은 왜 문신이 하나도 없냐고. 그러자 그 여배우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벤틀리에 스티커 붙이는 거 본 적 있냐?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특히 남자는 하고 다니는, 그리고 뭐 꾸미고 다니는 그런 걸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의 자신감, 내면의 자신감에서 나오는 분위기, 그 분위기를 있게 하는 능력,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정말 괜찮고 멋진 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여지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게 남자입니다. 믿고 걸러하는 남자 2위, 미래에 대한 준비나 비전이 없이 현재만 사는 친구들 있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살겠다, 그렇게 사는 거는 저는 괜찮아요. 저는 혼자고 정말 대단히 좋은 여자 만나지 않는 이상 결혼에 대한 생각도 별로 없고 이미 경험해볼 거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합니다. 자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은 그 친구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도와줄 게 아니라 손절하세요. 이런 친구들의 무서운 점은 군대라는 기간이랑 비교했을 때, 군대의 경우 기다리면은 사람이 뭔가 좀 바뀌어서 나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놀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잘 안 바뀌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정말 가정에 큰 우환이 있거나 인생에 너무나 큰 파도를 맞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 사람이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초조해지고 스트레스 받게 되는 거는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내 남자친구가 정말 미래에 대한 대비가 하나도 없고 놀기만 바쁘다, 이런 친구라면 과감하게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1위만 남겨두고 있는데 대망의 1위는 폭력을 쓰는 남자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 폭력을 쓴다는 것 자체가 범죄죠. 범죄고, 특히나 연애 중일 때
이렇게 폭력을 쓰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돼요. 저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폭력을 썼는데 남자친구가 잘못했다고 빌어서 용서해주고 다시 만난다. 저는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만나는 여자분들도 상당히 잘못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행복과 불행이라는 양갈래길이 있는데 불행 쪽으로 가는 거죠. 불행 쪽으로. 남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여자친구를 패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날 만한 일이라고 한다면 뭐 바람 피는 것밖에 없겠죠. 저는 연애 중일 때 만약에 여자친구가 바람을 폈다 이러면은 그냥 욕하고 헤어지는 게 깔끔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뭐 여자친구가 잘못했으니까 뭐 때리는 것까지 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굳이 그런 년들 때문에 인생 꾸일 필요가 있네요. 남자분들은 그렇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쉬운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알아서 인생이 고달퍼져요. 오히려 거기에 깊게 엮이지 않고 헤어졌다는 거에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자분들 또한 설사 내가 뭐 욕먹을 짓을 했고 잘못했더라도 왜 맞을 필요가 없어요. 딱 어딘가 맞는 순간부터 바로 집이든 어디든 가서 이게 맞은 부위를 사진을 꼭 찍어 놓은 다음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세요.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연애 중일 때 폭력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연애할 때 매일매일 보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보는데도 좁히는데 결혼해서 매일매일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남자들보다 더 똑똑하고 현명하게 연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해 두시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5위부터 1위까지의 이런 남자들만 잘 피해서 똑똑한 연애를 하신다면 무난무난하게 행복한 결혼까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자분들 어릴 때 행동 하나하나가 축적되고 쌓여서 20대 후반이나 결혼 정년기가 됐을 때 자신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이별에 대해서 그리고 안 좋은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는데 다음 영상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분위기와는 다르게 따뜻한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